내 몸에 자석이 있다. 박찬세. 정신을 놓는 날이면 어김없이 내 침대 위다. 여기가 어디지에서 어떻게 왔지로 뒤척이는 때이다. 기억이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뱀장어처럼 꿈틀대는 때이다. 그때마다 내 몸에 자석이 있는 건 아닌지 짐짓 심각해져 보는 것인데, 가끔 빗장 풀린 내 가슴이 활짝 열릴 때면 내가 키운 날짐승들이 무거운 날갯짓으로 이곳저곳 나를 부리고 다니다가 너무 많이 뱉어버린 말들을 물고 새들은 날아가고 내가 한껏 새처럼 가벼워지면 집이 풍기는 자장을 읽고 척하고 붙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 몸에 자석이 있다 생각하니 의문이 풀린다. 공중 화장실 둘째 칸만 가는 것이나 단골 식당 메뉴판 아래만 앉는 것이나 서점 시집 코너에만 머무는 것이나 쇠막대에 자석을 문지르면 자석이 되듯이 내가 문지르는 곳마다 내가 심어놓은 자성이 나를 당기고 있었던 것, 당신을 만나면 말보다 먼저 안고 싶은 것도, 당신이 나에게 착 달라붙는 것도 우리가 뜨겁게 살부볐기 때문이고 자성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낯간지러워 불러도 쉬이 대답 못했던 자기라는 말, 이제 내가 당신에게 불러주고 싶다. 갓난아이에게 사람들이 달라붙는 것이나 가족이란 언어도 이제 다 알겠다. 울고 싶을 때마다 왜 하늘을 올려다 보는지 알 것 같다. 네, 17장 동일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일화 과정을 수행할 때 시인들이 동원하는 주된 상상력 4가지, 이 빨간 거 아주 주의 깊게 읽어봐요. 대상이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화자를 체험하라. 화자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대상을 체험하라. 대상 속에 거주하다 밖으로 빠져나온 존재를 체험하라. 화자나 타자 안에 거주하다 빠져나간 대상을 체험하라. 이번 영상에서는 동일화 과정을 수행할 때 시인들이 동원하는 주된 상상력 4가지 중에 두 번째, 화자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대상을 체험하라, 좀 느껴보셨나요? 화자나 타자 안에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뭐가 있었죠 아까? 그 화자나 타자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달라붙어요. 주의할 것 3가지만 먼저 보고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시에서 화자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네, 자석이었죠. 자석. 그러면 자석이 그러니까 화자 안에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에 달라붙어요. 네, 그 자석의 기본 속성은 뭐죠? 당기는 것, 뭐 그런 거이겠죠. 또 화자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 3가지를 토대로 해서 작품을 보겠습니다. 내 몸에 자석이 있다. 박찬세 시인의 시입니다. 정신을 놓는 날이면 어김없이 침대 위에 있다. 여기가 어디지에서 어떻게 왔지로 뒤척이는 때이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 아주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여기가 어디지 하고 여기다 퀘스천 마크 찍고 인용부 찍고 막 이랬겠죠. 시에서 그렇게 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져서 안 좋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별로 보기 안 좋고요. 영어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한국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어는 타임 스트레스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액센트를 받는 언어고 우리는 성절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놓는 날이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어디지 하고 퀘스천 마크도 없고 인용보도 없고 어떻게 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퀘스천 마크도 없고 인용보도 없고 네, 시에서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이 어색하면 여기다 컴마 하나 찍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도 컴마 하나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정신을 놓는 날이면 네. 정신 놓을 때가 언제죠? 정신 놓을 때. 술 먹고 만취하면 정신 놓죠. 네, 그렇게 해서 만취해가지고 정신줄 놓고 또 놓을 때 꼭 자기 집 찾아가죠. 어떻게 해서든지. 왜 찾아갔겠나 이거죠. 어김없이 자기 침대 위라고 해요. 네, 꼭 자기 침대까지 찾아가서 잠까지 자요.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집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자기력이죠. 자기력.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당기는 힘, 전자기력 같은 거, 자기력이 있어서 마치 중력이 작용하듯이, 집에 중력이 작용하듯이, 자기적 성질이 작용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뒤척이죠. 여기가 어디지? 해서 어떻게 왔지? 하고, 네, 아침에 전날 밤에, 자기 어떤 술 취해가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고민하고 뒤척인다고요. 뒤척인다는 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은, 애신 아가씨가 자기도 모르고 사랑을 고백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누워서 그냥 막 이제 뒤척이는 모습 보이죠. 딱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기억이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뱀장어처럼 꿈틀대는 때이다. 네. 기억이 어항 밖으로, 뱀장어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오면 굉장히 막 굉장히 파닥거리고 제멋대로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억이 그렇게 파닥거리고 꿈틀댄대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때마다 내 몸에 자석이 있는 건 아닌지 짐짓 생각해 보는 것인데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집하고 내 몸에 자석이 있어서 네, 집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서 마치 중력이 작용하듯이 그렇게 집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짐짓 일부러,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으면서 일부러 억지로 이런 말이죠. 심각해져 보는 것인데 사실은 심각하지 않죠. 짐짓이니까 일부러 심각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심각해 보는 것인데 라고 합니다. 가끔 빗장 걸린 내 가슴이 활짝 열릴 때가 되면 내가 키운 날짐승들이 무거운 날갯짓으로 이곳저곳 나를 부리고 다니다가, 참 표현 멋지죠. 네, 빗장 걸린 내 가슴이. 평소에 마음을 꽉 닫아두고 살아요. 이렇게. 네, 평소에 대화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탁 마음을 닫아두고 사는데 술에 취하면, 네, 만취가 되면 긴장이 풀려서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게 되면
그동안 내가 키웠던 날짐승들, 네, 우리 안에 들어서 살고 있는 그 무엇이냐. 그죠? 우리 안에서, 화자 안에, 어떤 거주하고 있었던 게 바로 날짐승이죠. 야생성. 그 야생성, 야생의 날짐승이 무거운 날갯짓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었으니까, 억눌려 있던 날기 때문에 무거운 날갯짓이겠죠. 네. 무거운 날갯짓으로 이것저것 날을 부리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날짐승은 억눌린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같은 거죠. 평소에 억눌려 있었던 자기의 무의식 같은 것 또는 잠재의식 같은 것, 그것이 나를, 의식의 나죠, 나. 네, 이제 술에 만취해 있는 나를 이리저리 부리고 다니다. 부린다 이 말은 부려먹는다는 거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부리고 다니다가, 네, 저 술에 취한 의식의 나를 내가 너무 많이 뱉어버린 말들을 물고서, 새들은 그 무의식 억눌려 있었던,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여니까 훨훨 날아가 버렸죠. 네, 그 말들을 물고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기억에도 없어요.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름 끊겼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여는 순간 내 안에 날짐승이, 무의식 속의 날짐승이 내가 무의식 속에서 술 취해서 뱉은 말들 다 물고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 기억에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필름이 끊긴 거죠. 다 물고 날아가 버렸대요. 그냥 한마디로 그 새는 내가 뱉은 말들을, 그러니까 내 기억을 물고 날아간 거죠.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죠. 내가 한껏, 내가, 한껏, 네, 한껏, 맞아요? 힘껏, 한껏, 뭐 이런 표현 좀 좋죠. 네, 아주 있는 한, 뭐죠? 한계까지 말이죠. 네, 한껏 새처럼 가벼워지면 집이 풍기는 자장을 잃고, 내 안에서 무거운 날개를 가진 새가 날아갔으니 얼마나 가볍겠어요.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하면 경솔하게 행동하죠. 제 멋대로 행동하고. 왜냐하면 무거웠던 무의식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네, 이제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벼워지면 집이 풍기는 자장을 잃고, 내가 가벼우니까 집에 자장이 뭐죠? 자장. 자기력이 풍기는 범위가 자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이 미치는 힘의 범위죠. 힘의 면적. 네, 그게 자장이죠. 그러니까 집으로부터의 면적에 자장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자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석이 있으니까 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기는 힘으로, 당기는 힘으로 집으로 끌려가는 거죠. 네, 척하고 붙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자석에 붙듯이 자기가 집으로 척 끌려가서 붙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성이 있대요. 자성. 자기적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내 몸에 자성이 있다 생각하니 의문이 풀린다. 이런 표현 참 좋아요. 이렇게 내 몸에 자석이 있다 생각하니 의문이 풀린다. 이렇게. 그냥 이게 내 몸에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문이 풀린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술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겨서 집을 찾아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 몸에 자석이 있고, 그리고 집에 어떤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 그 자장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탁 집으로 달라붙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죠?
그러니까 사물과 어떤 자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공중 화장실 둘째 칸만 가는 것이나 자꾸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에 자성이 생기는 거죠. 자기적 성질이. 단골 손님 메뉴판 아래만 앉는 것이나 서점 시집 코너에만 머무는 것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쇠막대에 자석을 문지르면 자석이 되듯이 네, 막대 쇳덩어리에다 자석을 막 문지르면 그게 자석 돼버리죠. 그러듯이 내가 문지르는 곳마다 내가 심어놓은 자성이 나를 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가는 둘째 칸만 화장실도 둘째 칸만 가면 자꾸 내가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성이 생기는 거죠. 자기적 성질이. 또 식당에서 앉는 자리만 앉으니까 거기에 자기적 성질이 생기는 거고 또 시집 코너도 마찬가지고 네, 그건 어떤 것과 같아요? 쇠막대에 자석을 문지르면 자석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적 성질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당신을 만나면 말보다 먼저 안고 싶은 것도 당신이 나에게 착 달라붙는 것도 우리가 뜨겁게 살을 부었기 때문이다. 네, 그동안 살 부비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적 성질이 생겨서 서로 자꾸 당겨요. 네, 자꾸 당기는 힘이 있고 쉽게 말해서 중력이 있는 거죠. 인력, 중력. 네, 자꾸 부비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성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꾸 달라붙는 게 그동안 생긴 자기적 성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또 부비는 거죠. 네, 자꾸 부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스킨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간지러워 불러도 쉬 대답 못했던 자기라는 말, 이 자기는 또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자기는 자석의 기운을 자기라고도 하죠. 자기. 그런데 부를 때 우리가 자기하고 부르죠. 자기야 하고 이렇게 부르듯이 거기에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 부르는 힘이. 그 자기라는 호칭에는 자기적 어떤 기운이 있는 거죠. 자석의 기운이. 네, 그래서 자기라는 말. 이제 내가 당신에게 불러주고 싶다. 네, 그래서 자꾸 스킨십을 하는 거죠. 갓난 아이에게 사람들이 달라붙는 것이나 가족이란 언어도 이제 다 알겠다.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겠다고 해요. 네, 왜 자꾸 부대끼며 지지고 볶고 자꾸 스킨십을 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알겠다라고 합니다. 울고 싶을 때마다 왜 하늘을 올려다 보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네, 자꾸 하늘에도 자기적 성질이 있어요. 자성이. 네, 그래서 자꾸 하늘을 올려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그리고 끈끈한 관계는, 중력이 강한 관계는, 그죠? 한 군데 모여드는 어떤 한 군데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관계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티격태격 밀착하면서 부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아까 문제로 제시된 거, 네, 화자나 타자에게 그러죠. 나라는 사람과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뭐였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자석이기도 하지만 아까 날짐승이기도 했죠. 무엇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억압받는 어떤 무의식이 겨우 술을 먹고 만취해서야 날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거죠. 사실은 좀 자석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억압된 자기 자아가 또 다른 자아가 자기 안에서 살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자석의 속성이 뭔가, 네, 자석의 속성 다 아시죠? 네, 서로 끌어당긴다는 점, 문지르면 자성이 생긴다는 점, 자기적 성질이죠. 자기적 성질. 그리고 자성이 약해지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자석과 관련된 과학적 용어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먼저 자성, 그럼 자기적 성질이고, 자기 하면은 어떤 자석의 기운이 자기죠. 또 자기장 하면은 자석의 기운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 좀 시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시적 형상화는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많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과학적 용어도 알고. 화자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은, 네, 평소에 억눌렸던 감정이나 무의식이 화자 안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자석도 화자 안에 존재하고 있었죠. 화자 안에 숨죽인 채 살고 있다가 만취가 되니까, 한마디로 빗장이 풀리니까 날짐승이 되어서 빠져나온다. 네, 화자 안에서 살다가 빠져나온 것이 바로 어떤 억눌린 무의식, 자기 또 다른 자아죠. 억눌려 있던 자아가, 네, 그렇게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아까 무슨 말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없나 봐요. 네, 여기 한번 다시 봐요. 화자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대상을 체험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화자나 타자 안에 살고 있었던 대상, 그것은 무의식이죠. 억압받는 자죠. 또 다른 자. 그리고 또 화자나 타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존재하고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자석이라는 거죠. 그 자석의 힘이 어떤 더 강해지거나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는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네, 자꾸 가까이 부대끼면서 자꾸 부비면서, 네, 살을 부비면서, 이게 살을 부빈다 이 말은 막 자꾸 끌어안는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가까이 밀착해서 자꾸 싸우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꾸 부대끼면서, 예,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그래야 좋은 관계, 즉 자성이 강한, 자기적 성질이 강한, 또는 자기력, 또 자석의 힘이, 자기력이 강한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